네,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 짠맛인가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 있는 라디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네, 오늘 이혜원 도의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혜원입니다. 부천 지역 출신 도의원이 지금 8명이죠. 네, 그 중에서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 정의당 소속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네.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고요. 이번에 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서 정의당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상임이고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 의원들 활동은 뭐 지역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비교적 경기도의회 소식이나 우리 도의원님들 소식은 접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이 그 31개의 현안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서 일도 많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많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좀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경기도의회 입성하고 지금 3년째 활동 중이신 건데, 정의당이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게 그게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142명, 경기도의회 142명 중에 유일하게 정의당 의원이 2명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어쨌든 2명을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정의당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경기도의회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겠다.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이 비록 소수지만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정의당의 활동을 알려내고 정의당 의원들의 이 활동들을 알려내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한계는 존재하지만 소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기간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 짠맛인가요?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좀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송치영 같이 들어갔던 송치영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초선 의원이 전반기 때 이제 예결산 특별위원회까지 맡으면서 저는 그때 거의 눈이 뭐 탱탱 부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네, 아마 평생 봐야 될 숫자를 다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 원외에서 봤던 거와 원내에 들어가서 봤던 게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의회 내에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 보수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최대한 호흡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기억에 확 남는 게 그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라 그래가지고 꼭 이게 또 아주 시원하게 통과가 됐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사내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장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그 상한선을 마련한 조례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6배로 할 거냐 7배로 할 거냐 굉장히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6배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이 공공기관장들의 임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도집행부도 그렇고 쭉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7배로 책정을 했고,
세 개 기관이 연봉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율을 할 것을 얘기를 했고, 1년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사실 이게 연봉이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의 반발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 점 제가 봤을 때는 엉겹결의 부분들이 한 것 같아요. 엉겹결에. 예. 이게 이제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이 민주당 의원 중에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린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걸 했고, 근데 사실은 이 큰 틀에서 이걸 이렇게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뭐 어쨌든 정의당 의원이 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서 그냥 동의를 해준 것 같고, 뭐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죠. 물론 반대편은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올라온 조례는 대부분이 이제 표결할 때 거의 반대가 없이 다 통과가 되는데, 제 이 사칭 고양이는 제가 딱 보니까 9명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수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차분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관장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사실 이런 거 관심 갖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오늘은 사실 의원님한테 그냥 이 푸는 자리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 자료 싸들고 오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써봤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딱 요 정도로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우리가 내용을 앞으로 방송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은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의원들의 성과는 조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고 얼마나 통과시키냐, 이것으로 이제 의원들이 판단하는 시민들이 많죠. 제가 한 거는 다 굵직굵직한 것들이었고,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제가 그동안 발의했던 조례안이 몇 개일까 이제 찾아보고 왔어요. 근데 공동 발의했던 조례안이 71개, 공동 발의했던 게 71개고 대표 발의했던 조례가 4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개가 방금 말씀하셨던 살찐고양이법,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굉장히 큰 굵직한 조례였는데 지금 시대에 이제는 근로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그래서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엊그저께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전반기 때 했던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렇게 해서 4개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나머지 71개는 이제 공동 발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주로는 이제 제가 대표 발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언론에 나오는 보도자료,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시는 그 정의당 당원들의 그 SNS를 통해서 보니까 지역사회 최근에 던지는 이 정의당의 메시지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좀 적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또 살펴보니까 이 4개 지역구의 정의당 위원장이 다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부천이 다 4개 지역의 여성위원장들, 이거는 정의당, 경기도당 내에서 유일하게 부천만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정의당 내에서도 이제 부천의 파워, 여성 파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지역위원회 활동이 하나로 좀 모으는 역할을 좀 해보자. 그래서 부천시 협의회라고 하는, 이미 조직이긴 하나 부천시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발빠르게 정의당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이렇게 4개 지역의 이름으로
몇 개를 했을까 봤더니 한 15개 정도 아주 굉장히 많은 부도 입장문이랑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그 LH 오늘 어제 사건 터졌던 LH 그 땅 투기 의혹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논평 준비하다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입장문이나 논평이 나갈 예정이고 4개 지역 여성위원장들이 다 이번에 출마를 할 거예요, 지방선거 때. 그래서 이제는 곧바로 좀 선거체제로 돌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덕분에 요즘 지역 이야기 읽을 거리가 많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네. 의원님께서 지역 이야기를 포함해서 경기도의 이야기까지 좀 다양하고 폭넓게 시민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은 좀 되지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님께서 이유 있는 라디오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실 건데요. 오늘 뭐 이 정도 입푸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